내가 이거 오늘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이게 뭐가 되겠어? 되더라. 돼요. 자,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현우진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속성이 있어요. 다들 자기가 최고예요. 물론 저기 서 있는 저도요. 제가 나름 가끔은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앉아있는 어머님들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아마 이제 이 생각일 겁니다. 너야 원래 똑똑하니까 공부를 잘해서 그런 대학 나와서 잘 먹고 잘 살았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먼저 제가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드릴게요. 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매일매일 놀았어요. 자, 그리고 저는 보통 6시 내 고향이란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잘 준비를 해서 8시 반부터 잠이 들어서 9시가 되면 딥슬립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매일매일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일도 없이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제 짝이었는데 옆에 앉아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내가 어저께 학원에서 1시까지 자습을 했어. 저는 속으로 이 생각을 했죠. 뭐 이 새끼야? 1시라고? 1시면요 저는 겪어본 적이 없는 시간이에요. 왜? 매일 9시에 자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참 이게 환경이 중요하고 이 계기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만약에 저는 지금 제가 살면서 그 친구가 제일 고맙거든요. 왜 고맙냐면 그 친구가 없었으면은 저는 그런 세계가 있을 거라는 걸 생각 아예 못했을 겁니다. 어떤 생각이었냐면, 아니 어떻게 사람이 1시까지 공부를 할 수가 있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하지는 않았었지만은 한번 앉아 있어 봤어요.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데 어김없이 같은 시간에 눈이 감기죠. 그만큼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한 번 더 시도해봤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9시가 되기 전에 여전히 또 잠에 들었거든요. 그 다음날 공부는 안 했죠. 일단 앉아 있어 봤어요. 어떻게 1시까지 공부란 행위를 할 수 있을까? 그때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앉아 있었는데 9시를 조금 넘겼더니 잠이 오기 시작해서 그대로 그냥 퍼질러 잤던 것 같아요. 그 다음날 학교에 가서 이 친구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1시까지 그렇게 버티고 앉아 있는 거야? 그랬더니 나는 꼭 서울과학고에 갈 거야 라고 딱 한마디 남겼어요.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보통 중학교 1학년이 내뿜는 표정이 아니거든요. 아, 어쨌거나 얘를 따라서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앉아 있는데 내가 아직은 뭘 할지는 모르겠으니까 그나마 그냥 내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 한번 쭉 읽어볼까 하고 그냥 공부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9시부터 1시까지는 시간은요 4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4시간이 실제로 절대로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걸 앉아서 제가 쭉 나름 뭔가를 열심히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말고사를 봤어요. 기말고사를 보고 아무래도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조금 더 잘할 수 있었겠죠. 시험을 봤는데 제 기준에서 나름 성적이 수직 상승했어요. 정말 부끄러운 얘기고 제가 이 얘기는 어디서 진짜 안 하는데, 제가 350명이 정원이었던 중학교에서 원래 280등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100등으로 갔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적이 280등에서 100등이 되면요 전설처럼 보이겠지만은 180등이 오른 거고 머리가 180개가 지나가거든요. 그때 딱 든 생각이 해볼만 한데? 하고 욕심이 생겨요. 저한테 이미 공부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생긴 거예요. 어느 날 공부를 한 번쯤 해보니까 아, 이게 해볼 만한 게임이구나. 그리고 나서 욕심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아, 내가 이 상태에서 공부를 조금만 더 하게 되면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아, 이제 두 자료를 안착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정말 많이 공부했어요. 그때 제가 믿고 있었던 이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공부는 양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몸을 혹사를 시켰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쯤 올라갈 때쯤 보통 2시나 3시쯤에 잠에 들었거든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고정관념이 잡혀 있었거든요. 아, 나는 무조건 하루 종일 깨 있어야 돼.
그러면서 공부했었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다시 한번 사고를 바꾸게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여름방학이어서 독서실에 다니고 있었어요. 왜? 그때도 일단은 공부를 혼자 하는 거니까 무조건 많이 해봐야 되겠다. 그때 한참 여름이었어요. 제 옆에 그때 당시에 고3 형이 앉아 있었거든요. 고3 형이 수학 능력 시험을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형이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 형 공부를 하는 거 보니까 3시간을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엎어서 자요. 근데 정확하게 칼같이 다시 일어나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또다시 공부를 어느 정도 하다가 다시 자요. 저는 그때 딱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자야 되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무식했다는 얘기죠. 공부를 안 해봐서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일단 양으로 밀어붙이면 된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형한테 살짝 물어봤어요. 형 근데요 왜 자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하는 얘기가 일단은 피곤한 머리가 안 돌아가고 멍해지니까 일단은 자야 되겠어. 그러니 저한테 이것저것 얘기를 되게 많이 해줬거든요. 이럴 때는 자는 게 맞고 이럴 때는 누가 깨워주는 게 맞아 라고 얘기하면서 그 형이 저한테 나중에 부탁을 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15분 이상 자면은 나를 꼭 깨워주렴. 그래서 저는 독서실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왜? 그 형을 깨워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그 형이 결국에 이제 나중에 이제 듣고 보니까 서울대를 갔더라고요. 그게 많은 생각했어요. 저 정도 공부를 해야지 서울대 가는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저도 여름 내내 엄청나게 공부를 했죠. 공부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제가 성적이 그때 당시 기억으로 한 자리가 됐어요. 6등이 됐어요. 기적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되는구나. 그러면서 더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를 계속 하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죠. 저는 나름 이제 그때 생각하고 있던 것 자체가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면은 성적이 계속 쭉쭉쭉 오를 줄 알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성적이 안 올라요. 제가 중학교 1학년 겨울부터 2학년 말 때까지 했던 공부는요, 공부가 아니었고요. 공부하는 습관을 배운 거고 단순히 암기만 했었어요. 사실은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죠. 그냥 남들보다, 보통의 중학생보다 2배, 3배 시간만 많이 써가지고 그냥 공부를 억지 취향으로 그냥 주먹구구식을 하니까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이때 딱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더 이상 텍스트를 읽을 능력이 없으면은 공부를 할 수가 없겠구나. 자, 그리고 제가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모든 공부를 접었습니다. 접고 나서 제가 3달 동안 딱 뭐만 했냐면요, 제가 읽을 수 있는 책을 싹 다 읽었어요. 책을 읽으면서 어떤 식으로 읽었냐면 일단은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단어를 이해를 하고 문장을 이해하고 거기 안에서 문단을 구성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그 책을 읽어나가면서 나름 책에다가 줄을 계속 쳤어요. 읽다가 나름 내 생각에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지점에 제가 줄을 찍고 그리고 느낌표를 꼭 쳐놨거든요. 그리고 문단이 끝날 때마다 주제는 아니겠지만 나름의 소감을 적어놨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중3 때 겨울방학 동안 읽었던 책이 200권 정도 됩니다. 하루 종일 책만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개학을 했어요. 아침에 학교에 가면서 아빠가 신문을 보시길래 옆에서 신문을 쓱 봤어요. 쓱 봤는데 너무나 무서웠던 게 한 문단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그때 딱 이 생각이 들었죠. 나는 이제 공부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서 3월 달부터 공부를 다시 해서 그 다음부터 단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고를 고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사고가 바뀌기 위해서는요, 계기가 있어야 되고요,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나름의 이유가 있어야 돼요. 처음에 배울 때요, 1부터 100까지 다 알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생각을 어떻게 바꾸는 게 맞냐면은 내가 처음에 볼 때는 그래 1부터 20까지만 알자. 그리고 그 다음 볼 때는 40까지 모릅니다. 30까지 알자. 그 다음 또 채워가자. 아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어차피 고3이 되면요, 누구나 공부를 많이 해요. 왜? 다 똑같이 다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요, 갑자기 확 치고 올라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그 학생들은 공부를 많이 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내공이 있죠. 그 내공이라는 것 자체가 어릴 때부터 사고력이 깊게 훈련이 된 학생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고등학교 1학년하고 2학년은요. 지금 입시도 중요하겠고 대학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나중에 대학까지 가서 간다고 생각한다고 치면은 책을 많이 읽으시고 스스로 생각을 해서 스스로 그 의견을 뱉어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태도라는 것 자체는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름 공부하는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그 스타일은 절대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자, 근데 이거를 한 번에 바꾸려고 하시면 안 되고 서서히 바꾸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잘 보세요. 제가 약간 위험한 말이지만은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을 가고요, 직장을 가고 취업을 할 때는요, 사실 학벌이라는 것 자체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학벌보다는 능력이 더 중요해요. 그 능력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의 살아갈 시계는 사고력인 것 같아요. 그럼 생각 이렇게 할게요. 자, 오늘부터 책을 많이 읽으려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이거를 고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텍스트를 읽는 거를 즐기세요. 지금 집에 가면은 뭐 교과서를 읽을 수도 있을 거고 신문을 읽을 수도 있을 거고 뭘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걸 모두 텍스트라고 인정을 하시고 자, 그 읽으면서 생각을 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맞지 않을까. 나도 너무 오래되긴 했는데 한 10몇 년 전이잖아. 너네처럼 이제 공부할 때는 참 너네랑은 달랐어요. 진짜 엄청 열심히 했어. 그냥 이제 근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 내가 좀 뭘 잘 몰랐나 봐. 뭔가 모질이라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뭘 더 알았으면은 덜 열심히 했을 것 같은데 그럼 덜 열심히 했으면 조금 더 즐거웠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기는 해. 근데 이제 아마 너네가 보통 가지는 그 생각 중에 하나는 공부해서 티가 안 나지 지금. 그 생각 많이 하지 않아? 아씨 내가 이거 오늘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이게 뭐가 되겠어? 되더라. 돼요. 그건 이게 아마 너네 게임하는 거랑 달라서 힘들 거야. 게임하면 뭔가 능력치가 머리 떠 있는데 이거 매일매일 뭐 문제를 풀어도 아무것도 효과 없잖아. 그거 왜 그런지 알아? 너 아직 부족해서 그래. 부족해서 본인의 실력 가늠이 안 되는 거야.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자기 어느 정도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유는 넌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럼 방법은 뭘까? 더 하면 되지 않아? 당연히 쉽지 않을 거고 당연히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 무력감을 되게 많이 느끼거든.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사실 어릴 때 그랬어. 그러니까 만약에 대학을 가는 게 이제 공부를 때 이만큼 내가 열심히 하면은 이게 딱 그 뭐라 그러지? 개런티가 되면 좋겠지만 너네가 지금 공부하는 건 사실 개런티가 없잖아. 그것 때문에 이제 애들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당연히 어쩔 수 없어. 당연히 그냥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내가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 되게 감동을 받은 프로그램 중 하나가 모든 인생이 다 담겨있는 프로그램이 골목식당이거든요. 너네 딱 보면 알겠지. 왜 저 집 망한지 바로 알 수 있어요. 바로 알 수 있어. 왜? 그 사람은 절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안 바뀌거든. 너무 무섭지 않니? 그 딱 보면 너네가 봐도 저 집 왜 망하는지 알겠다. 바로 느껴지죠.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너네 자꾸 스탠다드를 높여야 돼요. 너네 주변 애들 보면서 스탠다드를 같이 내리면 안 되거든? 애들은 보통 이 생각을 해. 주변 애들을 보면서 쟤는 요 정도 하니까 나도 딱 요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그 굉장히 하층민 같은 생각이야. 약간 수드라 같은 생각이에요. 제가 장작을 5개 패니까 난 딱 4개 반만 패지 이런 느낌이야. 근데 성공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 주변을 보면서 문제점을 발견하거든요. 저래서 안 되는구나. 그렇잖아. 근데 너네 공부에선 절대 그 지적을 하지 않아. 제가 저 정도 하니까 나도 저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주변은 항상 대한민국 평균보다 낮을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 그게 기본 마인드거든? 그렇잖아. 너네 만약에 수능 시험장 갔을 때 딱 수학 시험 보면 이제 딱 1페이지 프로그램이 작아. 근데 생각보다 그런 애들 되게 많다니까?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자꾸 스탠다드를 낮추면 안 돼. 무슨 말이 알겠어? 그럼 내가 1년 내내 이렇게 열심히 해준 이유가 뭐겠어요? 나를 보고 배우라는 거야. 왜? 가장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의 지론 딱 한 가지. 인풋이 많아야지 아웃풋이 생겨요. 작은 인풋 가지고 큰 인풋을 만들겠다고 이 세상에 기적은 없어. 그렇잖아? 많이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지 뭐가 될똥말똥이야. 그리고 너무 이제 허무한 생각 하지 마. 내가 이제 이거 한다고 뭐 되겠어. 되더라. 돼요.